용용이의 경제학 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은 4월 총선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 개혁과 관련해서 조금 그 결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또 지금 당장 매우 급한 현안인 의대 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현 정부에서는 현재 의대 정원을 2,000명까지 늘렸고요. 그래서 기존 3,000명에서 2,000명이 늘어나서 5,000명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난 정권에서도 사실은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 정권에서는 공공의대라는 개념으로 아마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의사 수가 무한정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의협에서 반대를 했었고요. 오늘, 오늘날에 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도 의협에서 이제 우리는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게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과정에서 이걸 경제학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차별 곡선을 그려볼 건데요. Y축엔 의료의 질을 놔두고요. X축엔 의사의 수를 놔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고령화된 사회에서 의사가 더 많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소아과 같은 과가 기피과가 되면서 그 과의 인원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수를 더 많이 확보해서 그런 기피과에도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지금 지방에서는 사실 의사 숫자가 너무너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지방에서는 치료를 하기 위해서 서울로 향해서 이동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서울로 가는 과정에서의 기간이 또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료에 정말 급한 의료에 있어서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니 의사의 수를 늘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반대쪽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의사의 수를 무한정으로 늘리다 보면 이제 의료의 질이,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는 매우 질 높은 서비스로 유명하고요. 특히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치료를 목적으로 혹은 의료를 목적으로 여행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의 질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 의사들은 이제 우리가 드라마나 뭐 영화 같은 것을 통해서 보면 의사들은 주로 도제식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이 한 사람이 맡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드라마에서 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주로 교수라고 불리고 있죠. 우리가 보는 의사 선생님은 교수라고 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팀을 이뤄서 뭐 수술도 하고 이것저것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그 팀에 들어가서 그 의사 선생님에게, 그 교수님에게 배우는 과정이 결코 짧지는 않을 거고요. 또 의대가 진학하면 이게 공부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죠. 다른 과에 비해서는 확실히 긴 편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대학교를 4년 만에 마치는데 4년 만에 맞춰서 의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보니 이 기간도 매우 길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숫자를 무한정으로 늘리다 보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건 제대로 배우지 못한 의사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의료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의사의 수와 의료의 질을 모두 늘리고 의료의 질을 모두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겠지만 이 과정이 많이 어려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우리는 둘 중에 의료의 질과 의사의 수를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나 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의사의 수를 늘리자라고 하는 B를 선택한 거고요. 의협에서는 A를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냐 B냐의 문제에서 이제 서로가 이야기하는 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서로 우리는 저걸 선택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제 B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A를 선택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의료의 서비스는 더 개선하기 어려우니 그냥 의사 수라도 늘려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A를 선택한 집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의사의 수를 우리가 더 이상 늘리면 큰일 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A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무차별 곡선을 그리면서 전에 예산선을 같이 그렸었잖아요. 그 예산선을 그리다 보면 A와 B 사이 어떤 지점에서 만나게 될 텐데 그 지점이 서로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A와 B가 서로 타협이 안 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의 사회 문제를 혹은 이 의료 의대 정원에 대한 문제로 이제 이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서로 대화가 되지 않고 정부는 이미 정책을 발표했고 의협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개인적으로 용용아 너는 어떤 생각을 하니? 라고 질문해 보면 저는 사실 이제 정부 집단을 잘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정부가 특히 어떤 정책을 할 거야. 정부가 이런 정책을 할 거야. 뭐 이런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할 거야. 뭐 혹은 문화예술 산업에 얼마를 투자할 거야. 저는 이런 식의 개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유로운 사회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정부가 무언가를 할 때 그 일을 정말 잘 해낼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해요. 그래서 정부가 기업보다는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고요. 요 최근에 봤을 땐 제가 학계와 속도가 조금 비슷해졌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지만 어쨌든 정부는 학계의 주장을 많이 따라가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학계보다도 조금 느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학계에 있어 보면 학계에서 하는 이야기가 매우 트렌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트렌디한 이야기가 이미 20, 3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학계도 제가 볼 땐 기업보다 많이 느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그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요구에 맞춰서 그들의 의견을 받아줘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정부의 입장은 그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해줘야 한다라는 또 다른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와 B 사이에서 계속해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정치 문제가 돼서 나는 A를 선호해 하면 너 무슨 당 지지하는 거 아니야? 너 무슨 B를 선호해? 라고 하면 너 무슨 당 지지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난 정부도 그랬고 현 정부도 그랬고 모두 B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A를 주장하면 현 정부에 비판적인 거 아니야? 너 이제 그럼 반대쪽 사람이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또 지난 정권도 B를 주장했었거든요. 그러면 너 이번 정부도 지지 안 하고 지난 정부도 지지 안 하는 되게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정권은 어떤 정권을 지지하느냐의 문제보다는 이게 이런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누구의 말을 더 많이 들어보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우리나라의 소아과에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이 없어서 이제 그럼 의사 수를 늘려서 정말 무한정 늘려서요. 모두가 의대에 들어갈 수 있게끔 늘렸을 때 우리가 과연 그 소아과에 지원하는 그 비율이 제로가 될까? 혹은 정말 낮은 수치가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1년에 지금 5천 명의 의대 정원이 나왔고요. 그 중에서 뭐 3천 명이 전공의를 간다고 했을 때, 전문의가 된다고 할 때 그 3천 명이 서로 다른 과에 지원하게 될 거잖아요.
그 서로 다른 과에서 이제 어떤 특정 과에 쏠림 현상이 되는데, 이 3,000명 중 정원이 3,000명인 상황 속에서 5,000명을 넣어서 투입해서 이 5,000명의 과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한 2만 명 정도를 투입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경쟁률이 높은 데는 정말 높겠지만 낮은 과도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거든요. 왜냐하면 2만 명 중에 3,000명이니까 7분의 1의 확률로 내가 원하는 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러면 전문의가 되지 않은 의사도 무한정 확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문의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충분한 숫자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제 늘리려면 확실하게 많이 늘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이제 조금 적당하게 그 의협에서 말하는 만큼의 숫자를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는 이제 2,000명이라는 숫자를 애매하게 저는 늘렸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 숫자를 좀 더 확실하게 늘려주던지 아니면 그 숫자를 줄여서 의료의 질을 정말 좋게 만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최상의 의료의 질을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숫자가 또 되게 중요한데, 의사의 숫자가 되게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자 직업이라고 하잖아요. 뭐 검사, 판사, 변호사, 의사, 요즘은 뭐 변리사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회계사, 세무사 이런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 되게 많은데, 이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 되게 전문직이라고 해서 고연봉을 받는 직업으로 유명해요. 그런데 그 직업의 특징이 뭐냐면 숫자를 철저하게 제한하거든요. 숫자를 철저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이들의 몸값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자 중에서 정말 사자 취급 안 해주는 집단이 있어요. 바로 어떤 집단이냐면 이제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뭐 이런 분들은 전문적으로 이제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 시험을 쳐서 자격증을 따서 전문 인원이 됐는데 우리가 그들을 전문직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숫자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공급이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들의 가격인 연봉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은 전문직이지만 전문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의사도 어쩌면 의사의 숫자를 유지하려는 이유는 사실 의사의 전문성도 매우 매우 중요하겠지만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가격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협에서 하는 이야기도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숫자를 적당히 천천히 늘려가야 된다는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은 했지만 의협이 주장하는 바로만 따라가면 결국에는 의사의 몸값만 높여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기회비용이라는 걸 따져봐야 된다라는 게 이런 데서 나오는 거고요. 제가 A가 좋다라고 했을 때 A에 그런 부작용이 없느냐 라고 물어보면 A의 부작용도 많아요. 하지만 다른 것보다 기회비용이 조금 더 작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분명 우리가 무차별 곡선을 그렸을 때 A와 B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래? 라고 했을 때 모두가 A를 선택하지는 않을 거예요. B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분명 계실 거고요. 저와 비슷하게 A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서로 내가 선택했던 거에 대해서 부작용인 기회비용이 반드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기회비용을 작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고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제 이게 경제학적인 사고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